이번 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모처럼 협치 분위기 속에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나 각 당 지도부 회의에서 서로를 향해 겨눈 총구를 쉽사리 거두진 않고 있는데요. 싸울 땐 싸우되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는 분위기인데 자세한 분위기는 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2대 국회 들어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 정치보건의 신호탄은 전세 사기 특별법이었습니다. 당장 주거 문제가 시급한 피해자들을 위해 야당이 주장하던 보증금 일부 지급 대신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이뤄낸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방금 여야 합의로 국토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일몰을 앞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담은 이른바 소부장법 등 다른 민생 법안들도 줄줄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입법을 위한 최종 관문인 이번 주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은 10개가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22대 국회에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이견 없이 수용 가능한 10여 개의 법안을 8월 임시에서 합의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야가 정쟁까지 중단한 건 아닙니다. 야당 주도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이후에도 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또 한 번의 청문회로 여야가 격돌했고 이 재판 중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지금 국회의 권위를 통해서 국회의 권한을 통해서 지금 자백을 강요하는 이 중대한 헌법기본권 침해 상황에 있다고. KBS가 8월 15일 날 0시에 첫 편성한 프로그램이 기미가요를 부르는 나비부인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수사를 고리로 김 여사 특검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김건희 씨 명품백 수사는 과정도 정의롭지 못하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습니다. 수사 직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몰래 촬영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의도하기 위해서 명품백을 줬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극한 대립 속에 여당은 법사위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아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직접 겨냥한 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야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정조준해 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독립기념관장인 김형석 방지법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도부 회의에서 나오는 발언 수위는 인신공격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막 살아오신 이재명 대표께서 막사니즘을 국회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혜병 특검 해결 의지조차 없다면 실권이 전혀 없다고 평가되는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입법 성과 없는 국회를 향한 매서운 여론에 등 떠밀리듯 여야 모두 민생 법안에는 손잡으면서도 주도권 싸움을 위한 정쟁은 마다하지 않는 투트랙 전략이 본격화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